지금부터 자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음은 모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모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음은 공기가 입안에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합니다. 목을 통과해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발음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음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진항 소리, 여린 입진항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눌 수 있고 안는 소리는 파이럼, 파차럼, 마차럼이 있다. 또 이 소리는 또 예사 소리, 댄 소리, 거센 소리가 있다.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까지만 얘기하면 좀 복잡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는 이런 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들은 기본적으로 소리내는 위치와 소리내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소리내는 위치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진항 소리, 여린 입진항 소리, 목청 소리로 구분된다라고 되는데 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입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잇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뒤에 이렇게 입천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가 있고 입술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목청이 있고 그리고 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입술 소리, 입술이 있어야만 발음이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자 잇몸 소리, 잇몸 소리는 보통 발음을 할 때 이 뒷부분 바로 여기에만 발음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닿아서 소리가 나는 잇몸 소리. 그리고 입천장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한번 볼게요. 혀로 이쪽 부분을 살짝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딱딱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비교급인데 뒷부분에 의해서 딱딱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천장 중에서 딱딱하다고 해서 센 입천장 소리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쪽 부분은 입천장 중에서 앞부분에 비해서 여리다고 해서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난 다음에 목청 소리.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 밑에 비음하고 유음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비음은 코가 울리면서 나는 소리를 말하고요. 유음은 혀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람이 새어나가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유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파이럼, 파차럼, 마차럼 그리고 비음, 유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소리내는 방식에 대한 구분입니다. 파이럼, 파차럼, 마차럼을 우리는 안 울림 소리라고 그러고요. 울림 소리 울리지 않거든요. 안 울림 소리. 그리고 비음과 유음을 우리는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기 전에 파이럼과 파차럼, 마차럼 이것들은 어떻게 발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파이럼은 혓바에서 공기가 딱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파이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마차럼은 공기가 혀끝하고 잇몸 사이 그리고 목청 사이를 갖다가 마찰을 일으키는 다는 소리를 갖다 우리가 마차럼이라고 합니다. 파차럼은 그 중간에 있는 발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파이럼, 파차럼, 마차럼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댄 소리 그리고 예사 소리, 거센 소리가 있다는 것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사 소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죠. 약하게 파열되면서 마찰되는 소리를 예사 소리라고 그러고 또 이보다 조금 더 목을 좀 좁히고 긴장된 상태에서 발음되는 것을 댄 소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센 소리는 말 그대로 목청 사이를 넓게 해서 공기를 많이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거센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이럼 안에서도 예사 소리, 댄 소리, 거센 소리가 있고 파차럼 안에서도 예사 소리, 댄 소리, 거센 소리가 있고 마차럼 안에는 예사 소리와 댄 소리가 있는데 이 각각의 표에 따라서 발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음할 때 목소리가 울려요. 자, 그럼 우리가 입술 소리부터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연
과연 입술이 없고도 비읍이 발음되는 걸 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바를 한번 해보죠. 바. 발음이 돼요. 그런데 입술을 벌린 상태에서 바를 발음하게 되면 발음이 안 됩니다. 아, 이렇게밖에 안 되죠. 빠도 마찬가지예요. 빠 되긴 한데 하다 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고 그리고 열리면서 난다는 소리를 알게 될 거예요. 빠 이렇게 되는 거죠. 입술이 없으면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서 마 부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마라고 발음되는데 입술에서 연결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비음일까? 자, 그러면 바, 빠, 파, 마 해서 코를 한 막고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바, 빠, 파, 마. 코가 울리기 때문에 비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에서 코로 울림을 가지면서 발음이 나는 것이 미음과 니음과 이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잇몸 소리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 잇몸 소리는 입술 다음에 이가 있다 그랬죠. 물론 밑에도 이가 있을 겁니다. 입천장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목청이 있을 거예요. 이쪽 부분에 대어서 대부분 발음이 납니다. 다 발음하다 보면 혀가 윗 잇몸 뒤에 붙어서 발음 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따 똑같습니다. 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 할 때도 약간 붙는 거, 싸 할 때도 붙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 라 전부 다 이쪽 부분에 붙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잇몸에 붙어야만 나는 소리에서 잇몸 소리라고 했습니다. 센 입천장 소리는 이 혓바닥이 발음 기관을 다 막고 센 입천장 소리에서 주목할 거는 파찰음이라는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이름의 성격과 마찰음의 성격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이 왜 가능할까요? 파찰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쪽에 파찰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파이름과 마찰음이 모두가 사용되어서 나는 소리. 그래서 혓바닥을 센 입천장에 대어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열리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읒과 쌍지읒과 시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개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읒과 치읒을 구개음이라고, 그래서 지읒과 치읒을 바뀌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하죠. 구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자에 덮을 배자 그리고 소리 음자, 입을 완전히 덮어서 바람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터져 나오듯이 나오는 음을 구개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바뀌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하죠. 자, 여기 입천장 소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혀가 뒤로 말려서 혀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모양, 이 모양에서 다시 기억의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가라고 하다 보면 천천히 해볼까요? 가. 혀의 여긴 입천장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까, 카, 아. 자, 이 전부 다 어떻게 되나요? 이쪽 부분에서 이 부분이 부딪혀서 막은 다음에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그러고요. 목청 소리는 목에서 마찰을 가지면서 바로 세게 튀어나오는 소리 말합니다. 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울림소리는 미음, 니은, 리을이 있다 했고요. 유음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혀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람이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이 표를 천천히 발음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국물이나 단는이나 단물같이 바뀌는 것을 비음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음이 비읍과 디귿과 비읍 같은 음들이 미음과 니음과 부딪혔을 때 좀 더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내는 위치는 가만히 내두고 소리내는 방식을 바꿔서 발음이 부드럽게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외우고 난 다음에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천천히 발음을 하면서 그대로 외워두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외우고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을